그럼 그것과 연결해서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전공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는 사실 교회 안에서 성차별적인 어떤 설교라든가 성서 권위 어떤 해석이라든가 아까 그 창세기 이야기도 잘 얘기하셨지만 담화를 어떻게 또 해석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작업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교회의 어떤 이러한 성차별적인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일단 가부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가 대부분 남성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신학자들의 해석도 남성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어 왔고 그것을 전달하는 목사님들도 남성적인 시각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사회에서 페미니즘적 시각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젊은 여성 청년들이 앉아있는 거기 대중으로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의 힘으로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성서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해석이 여전히 되어 오고 있지만, 이전과 같다면, 이전과 똑같이 계속된다면 저는 기독교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훈련받고 또 공부하고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큐네님이 청중에 앉아 있으면 설교하시는 분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고백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 성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잘 못 받아.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좀 위험한데 그렇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집에 가서 저 메일로 한번 보내드릴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도 힘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시간으로요, 또 채팅을 해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질문거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나서 요 시간 전에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리허설을 했는데, 저한테 백소영 선생님 그러셨어요. 송 선생은 말이야, 너무 뉴스데스크 스타일이야. 그래서 좀 걱정이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걱정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도 이렇게 진지하고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꾸준히 들어야 되는데, 아까 23명이었는데 지금 18명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걸 보면서 막 어떡하지? 우리 좀 더 오락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지금 제가 약간 개그 본능이 막 올라오는데 참고 있거든요. 지금 그 복장을 일어나시면 100명 들어올 거예요. 100명 확신합니다. 지금 일어나면. 네, 지금 한 명 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성 혐오적인 어떤 교회 문화와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주환 선생님은 기독교 교육이 전공이세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 학생들과 나누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부장제 사회의 어떤 내면화 그 인식과 구조 안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큐네가 말씀하신 거는 명시적 교육 과정이에요. 예,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보는 풍경이에요. 우리가 어떤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이제 한 기관에서 이제 교회 문화, 현실 이런 걸 보면서 그거 내면화되고 내재화되는 거, 문화화되고 사회화되는 거, 그거는 평생 갑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미토크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안수받는 교단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자 목사님 계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자 목사님은 이상하게 대예배 설교를 안 시켜요. 아니면 교육부 목사님을 시켜요. 그리고 대예배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 목사님 계시긴 계시고 우리는 다 평등한데 설교는 잘 못 듣는 거예요. 대예배 때. 그러다가
뭐 수요일 저녁이나 뭐 그럴 때 여자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이거 제가 똑같이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봤는데 중등부, 청년부 이런 데는 당연히 여성 남성이 섞여 있고 실제로 청년부로 갈수록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이렇게 보니까는 전부 남자 이름이에요. 청년부 공동체 이름이 노아, 뭐 D자 좋아하잖아요. 다윗, 뭐 다니엘, 뭐부터 쫙 해가지고 우리가 기드온, 뭐 여호수아, 노아까지 있어요. 그런데 청년부 이름이 노아라고요? 네, 청년부 이름이 노아 공동체. 아 진짜 그 할아버지 이름 아니야? 노아는 노년부 이름이야. 노아성교회 이름. 진짜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뭐 증빙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남성 영웅들의 이름이 다 있으나 거기에 여성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방에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성전 건물도 많을 수가 있고요. 거기도 당연히 여성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청년부에는 분명히 여성 남성이 있고 그 공간에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여성도 쓰고 중등부는 또 당연히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남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클 수가 있어요. 남성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클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무서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맡고 있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특강하면서. 누가 맡고 있는 역할이게 너무나 눈에 확연해요. 위원회가 많으면 남성이에요. 위원회로 많이 가 있으면. 그런 부분. 또, 요새는 이제 공동육아도 많이 얘기하는데, 또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거야. 1020 세대에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도 비슷한데 남자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있느냐? 없다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거 하나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예를 들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계속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그 문화가 이미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 인간을 구조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데리고 가고요. 남자, 여자, 임원진의 성비를 물어봤어요. 비슷해요. 근데 회장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근데 또 재밌는 게 여성 청년이 그러는데 요새는 자꾸 청년부 회장을 여자를 시킨대요. 왜 그럴까요? 고무적인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성은 취준하느라 스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하기가 바쁘니까 그럼 벌써 여기에서 여성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이고 너는 돕는 맞습니다. 배필이 돼야 되고 너는 나중에 육아와 가사를 맡아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러니까 카톡도 엄마한테만 보내고 그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네,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과 네. 변화가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쪽에서도 바뀐 게 없다 그거죠? 네, 중간 정리하자면 네, 요새 성경 해석에서도 바뀐 게 없고 교육 쪽에서도 그닥 바뀐 게 없다. 잠옷실을 가족 예배실로 바꾸는 교회는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제발 유아용 변기를 남성 화장실에도 좀 교회가 제일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바뀌는 것 같아요. 사회의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교회 내 젠더 감수성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젠더 감수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젠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차별적인, 성희롱적인 발언이라든가 폭력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여태까지 많이 상담과 그다음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신 김희선 선생님, 걸크 희선님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전공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뭐 학교나 뭐 기관, 교회 이런 데 이제 성폭력,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특강을 나가는데요. 제가 요즘의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그래도 교육을 받고 사실은 뭐 요즘 법정 의무 교육 뭐 이런 거에서 이제는 머리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뭐냐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아실걸요. 그 일상에서 젠더에서 기반해서 일어나는 어떤 차별을 민감하게 인지해내는 감수성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수해야 된다라는, 내가 이걸 이수해야 한다는 게 말해서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많은 걸 말하지는 않으시는데, 교회에 가면 벌써 성인지 감수성 딱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안다. 저 여자가 남자 기죽이고 교회에서 말 조심시키고 당신들 잡혀간다. 뭐 이런 협박을 우리에게 하러 왔구나라는 표정이 너무나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현상은 뭐냐면 성인지 감수성에서 들었어. 그래서 이미 인지는 되어 있고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희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요. 교회에서 그런 말 공공연하게 했어요. 오늘 왜 화장을 안 하고 왔냐? 용감하다. 새벽 기도는 화장 안 하고 와도 되냐? 은혜가 딸린다. 아니면 또 멋을 내고 오면 또 남자 형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또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고, 이 얘기는 또 요즘에도 한대요. 이 얘기는. 짧은 치마 풀어준 옷을 입고 오면 여기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조심 좀 해라. 저희 때는 조금 더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은 있으세요. 그래서 미투 뭐 얘기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는 이분화된 현상은 뭐냐면, 알긴 더 많이 알지만 속으로는 옛날보다 더 많이 싫어해요. 옛날에는 그런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알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잖아. 나도 녹음할까 봐. 뭐 이러면서 훨씬 마음속으로는 그 혐오의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차별과 또 교회 성폭력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폭력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를 어떻게 감지하고 인식하느냐의 문제부터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혐오가 깊어진 것을 보면 사실은 더 후퇴하는 퇴행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한편에서는 또 목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사회윤리학자,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서 백승현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 사회 안에서 여성 주체를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교회의 어떤 사회 현상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밌게 가야 되고 짧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깊은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되게 특수하잖아요. 너무 짧게 빨리빨리 그냥 금방금방 그 근대화라는 걸 이루다 보니까 시민 주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충분히 그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면서 주체화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던 거는 뭐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더 열악하게 여성 주체화라는 부분은 사실 뭐 돌아볼 겨를도 없었거니와 라떼는 마리아가 되나요? 저희 시절에는 또 오히려 민주화나 통일이라는 더 시급한 문제를 이제 아젠다로 앞으로 내놨기 때문에 여성 주체화에 대한 문제를 혹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음이야, 차선 순위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대한민국의 그 시민 주체화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 주체화는 그야말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고, 뭐 말이 페미니즘 위부트지 이제서야 겨우 여성들이 자기들을 주체로 말할 수 있는 일종의 토대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혐오가 더 많아진 데는 물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맞물리겠습니다만,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시적으로 보여야지 혐오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혐오를 안 받은 거지. 그 중에서도 사실 뭐 용감하게 말했던 한 개개인들은 마녀 사냥을 당해왔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세대가 오히려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집단화하는 현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당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후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굳이 얘기하자면 후퇴라기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보고 싶은 거죠. 전 낭만 소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발화하는 여성 주체가 더 많아진 상황으로 읽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공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그 불급의 200명의 청년들이 명동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여성 혐오와 성차별에 대한 어떤 징표들을 그대로 노출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